자, 오늘부터 일본에서요. 직원이 원할 경우에 70살까지 일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자,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글로벌 추세는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죠.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먼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도심 공공개발과 관련해서 후속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지 21곳을 발표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도 궁금하고 평가도 역시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날 발표한 공급 대책, 이른바 우리가 이사 대책이라고 부르는 대책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책은 크게 볼 때 두 가지의 축으로 지금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무리를 빚고 있는 이 신도시 LH공사 직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얻었다 해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도심 바깥쪽에 새로운 농지라든지 전답 이런 곳에 땅을 택지를 조성해서 대규모로 지어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수도권 서울 안에 또는 부산이나 각종 도시 안에 자투리 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주거를 늘리는 건데요. 특히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계신 변창흠 표 이 개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변창흠 장관의 전공 분야이기도 해요. 예. 그동안에 도시 한복판에 빈 땅이 없었다. 집 지을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은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짜투리 땅을 활용하면 된다. 그 짜투리 땅이라는 건 역세권 주변 또 도시 내에 일부 준공장지대 그다음에 저층 밀집지대 이 세 군데에 지금 2만 5천 개의 집을 올릴 수 있는 지역 21군데를 발표했거든요. 예. 이게 뜻대로만 된다면 도심 내에 주거 사정 개편, 또 주거난 해소, 또 집값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정된 곳에서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 뭐 부동산 문제가 요새 많이 일어났는데 제대로 이게 추진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정부는 그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지정한 21개 지역의 경우에는 종상향이라 해서 땅에도 등급이 있어요. 네. 고기에 등급이 있듯이 네.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150이나 200%에서 500%로 껑충 뛰게 됩니다. 예. 용적률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비중이니까 그만큼 더 고층을 지을 수 있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늘어난 집을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로 하게 하고 또 집이 늘어나니까 토지주한테도 또 그만큼 수익이 더 생긴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토부는 그 수익을 30%는 보장하겠다는 최소 수익률 보장제까지 선택을 해서 주민들 특히 토지주 의견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가 저를 주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LH가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게 네.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3분의 2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1년 내에 동의를 안 받으면 저것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이 변창흠표 공공개발 정책의 성분은 국민 신뢰, 토지주들의 신뢰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 원도 부과했고 법인과 네.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공정위 입장은 지금 애플이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는 거고 아니다, 애플은 잘 협조를 했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데가 사실 이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의 공정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경제의 공정 질서가 있어야만 자본주의 체제의 수요 공급이 제대로 꾸려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국가마다 이 공정위원회에 상당한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힘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죠. 그런 와중에
애플 조사를 나갔다가 직원들이 아주 수모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2017년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예. 애플에 직원들이 들어가면 인터넷 선을 끊어버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걸 못하게 하고 네. 어떤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직원이 차단해버린다. 이래서 애플이 세계 최고의 지금 기업 아닙니까? 가뜩이나 지금 그 갑질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돼 있는데 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선을 끊었다는 것은 애플 그 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벌써 벌금도 때리고 검찰에 지금 고발을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사가 나올 텐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애플의 이 행동은 사실 좀 그 용납하기가 어려운 시장 자본주의 질서에 반하는 아주 이 갑의 아주 악질 횡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막은 애플 직원을 애플 쪽에서는 뭐 회사를 위해서 잘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승진시켜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마통 만들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일단 만들어 놔라. 근데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이걸 또 그 한도를 좀 축소시킨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예, 마통이라는 게 마술의 통장이라고도 불리지 그렇군요. 않았습니까? 예. 이제 정식 용어는 마이너스 통장인데 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은 한번 대출 한도를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 놓으면 그 특정 기간 동안에는 그 한도 금액만큼 언제든지 찾아 쓸 수도 있고 네. 또 메꿀 수도 있고 상당히 편리한 제도예요. 예. 그런 반면에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죠. 그런데 이 편리한 마통에 마술의 기능을 상당히 지금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은행이 마통을 뚫어놓고 그러니까 개통해놓고 안 쓰면 그 다음 계약할 때 한도를 축소하겠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설정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의 여유가 좀 있어서 100만 원밖에 안 썼다. 예. 그럼 900만 원을 안 썼으니까 이것을 대폭 줄여서 다음 내년도 계약을 할 때는 아예 마통의 한도 자체를 축소시켜 버리겠다. 이것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죠. 숨통이 조여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도요 정부가 이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신용대출을 줄이라고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시중은행들이 조금 행포를 부린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마이너스 통장도 자기가 쓰지 않더라도 일단 한도만 얻어놓으면 그렇죠. 그것이 크레딧 라인에 가서 그것이 부채에 잡힙니다. 예, 예. 실제 쓰지는 않아도요.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은 자기들 부채 한도에는 많이 잡혔는데 또 소비자들이 급여 생활자들이 안 쓰니까 써야 대출 이자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신들이 좀 손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마진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아예 마통을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한테 더 열어주겠다 이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소비를 조장하고 건전한 사람들에게는 이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안전적 담보 장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저건 좀 금융당국에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마디로 축소 안 당하려면은 한도 끝까지 써야 써라 되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예. 예. 네, 이제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에서 사실상 정년 연장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면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가 더 가파르잖아요. 관심이 많이 가고 주변국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행이죠. 일본은 그동안의 정년이 65세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년이 60세니까 지금도 65세로 훨씬 더 높은데 그렇군요. 거기서 5년을 더 높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일본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 지금 뭐 건강하잖아요, 다들. 예, 그 연령 그렇습니다. 때.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의 70세는 만약에 기업들이 70세 정년까지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벌칙으로 강제하는 수단은 없어요. 아, 네. 선언적 의미로 해놓고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되 만약에 70세까지 어려우면 기업체에서 재고용을 하거나 또 기업체 유관업체에 하청업체를 창업한 이런 노력을 해도 인정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예. 어쨌든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준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들이 건강도 좋아지고 오래 사는데 네. 일은 없어서 그래서 맞습니다. 치매도 많이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일본의 이 실험은 세계의 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검증의 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되게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면서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떤 뭐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우리가 OECD 국가 세계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1등 하는 거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령화 속도라는 게 이제 65세 이상 인구를 초고령으로 봐서 그 인구가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초고령화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세계 1등이에요. 자, 일본은 그러면 왜 정년을 늘릴까? 정년을 늘렸을 때 사회적으로 선 기능이 뭘까? 일본 정부 후생성이 밝힌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노후에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일손도 해소할 수 있다. 노인층 인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국가의 그 국민연금을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적게 받거나 못 받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장치가 더 커진다. 이래서 매우 좋은 장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했냐? 우리나라는 왜 그동안 안 됐었나? 기업의 반대가 가장 큽니다. 기업체에서는 우리나라는 임금이 나이가 많을수록 좀 올라가는 그런 예. 구조를 예. 많이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면 비교적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 사람 하나 자르면 젊은 청년 서너 명을 더 쓸 수 있고 기업체로서는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정경련사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가 65세를 올리면 15조 정도의 비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청년층에서도 네. 아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퇴직을 안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는 말인가 이런 어떤 이제 계층 간의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초고령화 이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 사태를 방치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회적인 갈등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효율 면에서도 최대의 지금 복병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주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뭐 연장하거나 폐지한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우려들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아예 정년이 없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기업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국민연금 받는 기간이 미국에 67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더 오래 하면 연금을 좀 적게 받거나 또는 임금 피크제로 해서 기업에서 임금을 줄이는 이런 사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지금 이 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60세 이상 인구가 방황하는 거리를 방황하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건 젊은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정년 확대는 매우 지금 시급하고 우리 OECD 국가 중에 정년이 우리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과 4년 전에 이게 50대, 58세, 55세 이랬던 게 간신히 지금 60세 맞아요.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꼴찌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것은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올릴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의 부담,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생각해서 재고용을 할 때 임금 피크제 등의 방식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그 일을 좀 적게 하는 대신 급여를 좀 조정하는 네. 예. 이런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년이라는 제도가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였는데 이게 또 반대로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6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 예, 예. 이런 건데 지금은 요즘은 아무래도 자동화, 기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 아무리 많이 해도 60세는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우리 지금 그 고령자 그 고용 촉진법에 보면 정년이 60으로 돼 있는데 각 기업체가 또 따로 취업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60보다 아래인 것은 무조건 60 이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노사 협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63세, 64세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기업체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최근에 지금 국회에도 입법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법을 통해서 65세로 좀 높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65세로 무조건 올리면 예.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처도 같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